관세 예. 때문에 지금 촉발된 이야기들이 예. 상당히 이제 반기조적으로 많은데 예.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큰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입니다. 예. 8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 로마에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 마르스가 비너스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그 표현을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마르스가 비너스의 품에 너무 오랫동안 안겨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의 시절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는 전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커다랗게 뭐 큰 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보호주의 무역을 촉진하면서, 자, 미국이라는 가장 초강력한 데는, 미국은 사실은 베풀어 주면서 약인 국가 역할을 했거든요. 예.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 역할을, 폴리스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포기를 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문을 걸어 닫는 걸 시작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관세로 촉발된 게 향후 어떻게 국제 질서에 될 건지, 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그 국제 질서, 세계 정세의 변화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꼭 보면 과거를 오래된 미래라고 하지 오래된 않습니까? 미래죠. 예.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4대 문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중국과 지금은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막화 되긴 했지만은 네. 그 당시에 이집트나 이쪽이나 또 그리스 네. 이쪽에도 상당히 그 초원지대라든가 그 당시에는 뭐 지중해도 있었고. 지중했었고 그쪽에서 시작된 어떤 문명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대항해 시대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서 그렇죠. 전 세계를 쭉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휩쓸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갑자기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고 네. 유럽의 힘은 완전히 이제 약화돼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다가 일본이 30년이 돼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 다음 주자를 서고 있고 지금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축이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세계 경제 흐름입니다. 변화. 네. 근데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0년, 50년, 60년 동안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오다가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질서의 흐름의 미묘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응해 가면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싫으니까 자꾸 이제 어거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아주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색깔이 짙은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근데 미국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나라가 힘들어지게 되면은, 아씨, 뭐가 잘못됐지? 다시 옛날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대세의 흐름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90년대부터 이제 지국의 몰락이라는 그렇죠. 뭐 책류들이 많이 나왔었고 미국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관세로 해서 이제 자유무역주의, 소위 말해서 우리도 FTA를 했고 자유무역 협정도 하고 지금 이걸 체제를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미국이 지네들이 하자고 해놓고 지네들이 지금 무너뜨린 격이 그렇죠.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그 앞에서 지금 가자지구 지금 봉쇄를 해놓고 거기서 엊그저께 보니까 아사를 했더라고요. 20몇 살 그 젊은이가. 예.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드디어 이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뭐 당장에 뭐 해지는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다 그러면 다 이제 자국의 이익 아니면
막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 자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이미 나왔죠. 각 강대국들이 영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다시 힘의 논리가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가 이게 전체주의 많은 그 차이점도 비슷한 점도 있지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밑에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싹 거느리잖아요. 황제가 네. 조금 왕들 두고 야 너희들 시킨 대로 해 대신 싸우지 말고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1대1로 만드는 건죠.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 상호가 어떻게 상생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면 괜찮은데 모든 세상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재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유엔인데 유엔도 결국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대국 논리에 휘둘리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중심축에서 어느 누군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 말리는 사람도 있고 오해도 좀 풀자 협상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크든 작든지 간에 그래 어차피 나도 못 이기다도 칼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죽을란다 하고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태국 같은 경우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독재자들의 권력 요구에 의해서 발현한 전투긴 그렇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캄보디아가 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태국 일방적이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자기 권력 유지해서 살짝 건드려 놓고 이제 휴전하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 휴전하자. 태국이 뭐가 이런 조그만 놈의 새끼가 나를 건드놓고 휴전하자 그래. 너 이번에 콱 다시는 못 건드리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결국은 고통받는 거는 누굽니까? 서민, 국민들, 백성들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딱 눌렀단 말이죠. 그렇죠. 누르긴 했는데,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미국이 혼자서 다 감당을 하겠느냐. 못하죠. 결국은 전쟁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연쇄폭발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게 트리거가 무서운 건데, 모멘텀 하나만 딱 터져버리면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갈등이 일시간에 폭발해버리면은, 그렇죠. 근데 2차, 이제 3차 전쟁 나올 수 바로 있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향후 몇십 년 동안 이 간세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자국 어떻게 우선주의. 보면 신민족주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활하면서 구구랑 섞이면 그렇죠. 이제 일본도 참전 그 당에 이번에 아주 구구정당이 15석 걷어서 16석까지. 여기는 공화주의를 표명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천황주의를 표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측량 같은 걸 다시 해야 되고 천황이 직접 다스려야 된다는 말 하는데 여기도 열 몇 석을 지금 굉장히 그렇죠. 잡았어요. 그러면 일본도 그러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구구 세력들이 너무 지금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극우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극우라고 하지만 진정한 극우는 민족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 그렇죠. 근데 그들은 국가 우선주의를 하는데 왜 미국 국기를 흔듭니까? 그 미국 사대주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들은 극우가 아니에요. 애국주의자도 아니고 예. 보수주의자도 아니에요. 하긴 그러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국 좀비. 네, 저는 이렇게. 매국 좀비. 예. 그렇죠. 태국기만 흔들고 대한민국, 미국은 우리나라 관세를 올려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니까 미국 나쁜 놈.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나쁜 놈. 이렇게 외쳐야지 그 사람들 진짜 극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예. 심상치 않아요. 물론 그렇죠. 둘이 뭐 무력 싸움을 할 일은 없겠지만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란 말이죠. 영연방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지만 여기서도 대응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 이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물론 뭘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걸 걱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쟁이라는 게 다시 일어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핵입니다. 핵. 그렇죠. 예. 핵이죠.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 외에 비공식 보유하는 핵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밖에 핵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2개 떨치니까 끝나버렸죠. 예. 근데 이제는 그걸 알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안전에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건드려? 너 죽하고 쏴버리면 미국도 망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뭐 중국, 러시아만 있습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뭐 있다고 예. 추정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또 권력자가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국가나 국민들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음. 정치적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뭐 우리가 뭐 결론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려를 그냥 표명하는 것이고, 아, 이 트럼프 체제 어찌됐든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우려스럽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트럼프가 한반도에 선물은 언제 줄 것이냐? 안 주죠. 안 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우려가 섞인 이야기였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